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딱 화면에 이렇게 중심에 딱 자리했습니다. 제가 중심에 자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조금 돌리다 보니까 그동안 제 동영상에 안 보이던 게 여러 가지가 보이시죠? 자, 여기 뒤에 보이는 거는 저희 매장 전면부에 있는 그 CCTV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겨울철에 키는 난로예요. 요 위에 있는 것도 난로인데, 이게 홈쇼핑에서 그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러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춥지 않냐, 순식간에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선전이 나오는 걸 보고 샀어요. 근데 이게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확 순간 좀 데펴놓고 얘를 켜고 지냅니다. 제가 더위를 엄청나게 타는데 추위도 꽤나 많이 탑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을 돌리면은 새로운 시야가 펼쳐집니다. 그 시야 속에서는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내 시선만 돌린 것 뿐입니다. 자, 오늘은 생내장 수술이라고 불리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데 요즘 이것을 노안 교정 수술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권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찮은 제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일을 제가 옳다 틀리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2019년 12월 11일 정도에,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때 신문에 실렸던 도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표 보셨어요? 그 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나요? 자, 이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수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가를 이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임신을 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을 때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왕절개 수술하는 분도 많으시지 않겠어요? 이 제왕절개 수술보다 백내장 수술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뜸해졌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포경수술이란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들어서 군대에 갔으려도 그때까지 포경수술을 안 했다면은 군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경수술보다 백내장 수술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왕절개 수술, 포경수술 합쳐도 백내장 수술이 많습니다. 이 흔한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쉬운 수술일까요?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막 권하고 그러시겠지만은 의사 선생님들께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려는 그 사진은 2016년도에 5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그게 5월 10일이었나? 자꾸 다 10일인 것 같네요. 그때 신문에 실린 건데, 신문에 실린 내용은 오늘 밤 PD수첩에서 생내장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세요. 사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을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PD수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용이 좀 이렇게 써지는데요. 그 내용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영상이 여러 번 나왔어요.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취재로 여러 번 방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PD수첩에도 거의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었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4월 7일 병원 응급실에 위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화상 환자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백내장 수술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억울한 심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셨습니까? 성남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한 남성분이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십니다. 분신 자살의 이유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안과에서 권유를 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모든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라는 것이 거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가 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 한 거죠. 갑자기 장님이 됐다면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굉장히 비관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PD 수첩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 내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작용을 막 감추죠. 부작용 없다. 1000명 중에 1명이다. 1000명 중에 1명일 리가 있겠습니까? 0.1% 부작용밖에 없다고요? 그런 수술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수술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백내장 수술의 적기는 본인의 삶이 너무 불편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백내장 수술은 어떻습니까? 백내장이 없는 환자들까지 그거를 의사들끼리는 생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생내장 수술. 이것도 신문에 나와서 알게 된 이야기예요. 이 생내장 수술을 억지로 사는 거예요. 수술비 받으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16년에 PD 수첩에서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 비난을 피하려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백내장 수술을 이름을 노안교정 수술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삶이 망가져버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려고 수술했다가 지금 실명 위기까지 왔으니 청천벽력이죠 뭐. 그때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죽을 때까지 백내장이나 수술 안 할 겁니다. 자, 이분이 왜 수술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글씨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자 백내장 수술을 결심했답니다. 어떻습니까? 60세가 넘을 때까지 이분은 정말 아주 좋은 눈을 가지신 거예요. 노안이라는 게 사실은 40대 중반만 돼도 온다 생각하고 저는 다초점 렌즈를 40살 정도부터 꼈습니다. 제가 40살 때쯤에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눈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침침하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썼고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초점 렌즈로요. 그런데 이분은 60세가 넘으실 때까지 그냥 가까이로 조금 거리 조절은 하셨겠죠. 조금 멀리 보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잘 보셨던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15년 이상 20년 가까이를 늦게 온 노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죠. 그랬는데 백내장 수술을 권하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백내장 수술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너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눈들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권유도 하고 막 주위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 않겠지. 그리고 그냥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엄청난 부작용을 앓으시죠. 모든 수술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면 참 다행인데 못 견딜 정도의 부작용이면은 아까 성남의 지하철역 앞에서 분신 자살하신 분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상태가 이렇게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집중 관리해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원해서 계속 치료 중인데, 그게 좀 그래도 잘 호전이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눈 안에 있는 세균을 세척하고 흘러내린 망막을 고정하는 수술이 이어졌고 긴 병원 생활은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3개월을 이렇게 입원 생활을 하니까 참 어제 이제 몸도 마음도 해지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가? 응?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응?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이분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 눈에 염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이 그냥 염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망막이 이 눈 뒤에 부분에 망막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망막 박리라고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으시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3개월째 계신데도 치료가 안 되고 시력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 중에 1명, 그런 부작용 없다고 했지만은 1000명 중에 1명이 부작용을 알았다. 정말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죠. 근데 그게 하필 나면은 10,000명 중에 1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술 성공률이 0.0001%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중에 그 0.0001%의 그 부작용 환자가 나라면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해서 못 견딜 사람만 해야 될 이 백내장 수술을 대부분의 훌륭한 안과 의사님들 안 그러시겠지만은 사기를 쳐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라 하면서 권하십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거지. 나 그냥 가족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수술하면 우리가 여기 호텔에 모셔요. 수술비가 몇 년 정도 들어갔어요. 600만 원인가 수술비가. 카드를 600만 원 긁으면 540만 원을 넣어주고 한 60만 원을 자비 부담하는 거야. 근데 실비 보면 제가 병원 간 일이 없어서 안 들어놨거든요. 네,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면 문좀 닫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실비 말고 특약을 드시면 되세요. 수술 특약. 한국에서 지금 진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백내장 소견이 안 적어드리면 되죠. 네. 치료가 네. 없는 걸로 하고 가입을 해놓고. 그렇죠. 뭐 한 4개월 후에 5개월. 네, 정확하게 백내장 수술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더 많은 사람이 했고 많이 성공을 하셨겠죠. 근데 안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하신 분들 중에서 소비자본에 이렇게 나 이런 그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신 분들 중, 안과 질환으로 치료받으신 분들 중 약 50%, 정확히 46.8%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컨펌을 하신답니다. 컨펌이 아니고죠. 예, 크레임을 거신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 규제 신청 중 백내장이 47.6%, 특히 백내장 피해 중 95%가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 잘하세요. 주변에 누군가 그 수술을 받아서 아주 너무 편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멀리 보는 시력도 아주 선명하진 않고 가까이 보는 시력도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뭐 아주 선명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그 불편함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라면 만족을 하시겠죠. 그 만족하신 분이 여러분께 이렇게 해라, 이 수술을 해라,
다들 눈들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막 주위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 않겠지. 그리고 그냥 치료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원래는 돈이 한 800만 원 드는데 내가 백내장 소견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은 실비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한 4개월이나 5개월 지나서 우리 수술을 하면은 백내장 수술이 들어간 비용의 80% 이상, 90% 정도를 보험 처리할 수 있다. 이거 보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아주 일부만 그러겠죠. 보험 사기를 권하시는 분들. 여러분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 선생님들 욕 안 했습니다. 아주 일부 정말 나쁜 선생님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안과 선생님을 욕은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백내장 수술이 옳다 틀리다, 노안교수술이 옳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백내장 수술, 생내장 수술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저 욕하시면 안 돼요. 그 방송 방영한 방송국을 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